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조폭 연루설로 잡아 넣으려고 경찰, 검찰, 방송사, 국민의힘이 합심한 것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봉지욱 기자가 매불쇼에 나와서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봉지욱 기자가 다루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도 몰랐던 것 같아요. 디테일한 내용을. 예.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 글을 올리셨습니다. 스토리라인이 워낙 부실해서 쓰다만 소설, 출연진 연기가 조금만 리얼했어도 라고 하면서 매불쇼에 봉지욱 기자가 나와서 어제 네. 발언한 내용, 이건 이제 매불쇼에서 만든 그 그렇습니다. 화면이잖아요. 이 네. 화면을, 이건 물론 기사는 민들레에 썼습니다. 예, 요 기사를 이제 민들레가 받아 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 인용해서 네. 이재명과 조폭 엮으려 검경이 파타야 주범을 회유했다라는 네. 제목으로 그걸 인용해서 SNS에 올리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언론학자님 아닙니까? 네네네네. 이 봉지욱만 해요 이거를. 그렇죠. 보도를. 근데 더 맞아요. 문제는 뭐냐? 뭡니까? 이거를 다룬 언론이 민들레 말고는 없다는 없어요. 거야. 이거 아니 얼마나 그래서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 지금 몇 주 동안 대한민국 그 소중한 수없이 많은 언론이 매불쇼 씹는데 지금 열중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도 누구 비판하니까. 네. 그럼 그 정도 수준에서라도 이런 거 좀 다루면 안 될까요? 당연히 다뤄야죠. 이걸 안 다룬다는 것 자체가 언론사가 네.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중요해. 매불쇼 씹는 게 중요해. 솔직히. 이게 더 중요하지. 비교도 안 되잖아. 당연하지. 내가 안 씹히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응. 이게 너무 웃기는 언론 지형 그렇지. 아닙니까? 두 개를 비교한다면, 예. 형량으로 비교한다면, 무게 형량으로 비교한다면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한 이슈죠. 근데 왜 맨날 매불쇼 씹고 돌아다녀? 내가? 야, 내가 언제 매불쇼를 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사가 내가 언제 매불쇼를 씹었어?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얼마나 검찰이 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하나의 사건이에요. 네, 경찰, 검찰, 예. 언론사, 국민의힘. 그게 저희는 하나가 그렇게 돼서. 지금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뭐 대선에 못 나오게 하고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으려고 했는지 맞아요. 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왔으면 당연히 이걸 네. 받아서 보도를 해야죠. 이게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진짜 큰 이슈야 이거는. 그렇죠. 근데 봉지욱 말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론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러려면 이 언론사가 왜 있는 거예요? 맞아.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 이거 솔직히 비교한다는 것도 웃기다고. 근데 지금 2주째 매불쇼 씹는데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다 총투입되고 있고 예. 이거는 안 다뤄. 그러니까 비판하더라도 함께 다뤄주면 워낙 중요하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스토리라인이 워낙 부실해서 쓰다만 소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과거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조폭 연루설이 검찰과 경찰, 일부 언론의 합작이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한 뒤 출연진 연기가 조금만 리얼했어도라며 조작된 의혹 제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뒤 이 대통령은 연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판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이렇게 하면 연관 검색어가 조폭, 청부살인 막 이렇게 붙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조폭과 연루된 매우 부도덕한 사람으로 연상되게 방송이 이루어졌고 그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예. 지난 20일에도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다.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판했고 또 지난 24일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가 이 대통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2022년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을 캡처해 공유한 뒤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건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철민이라는 그 국제 마피아파 그 돈다발 들고 SNS에 글 올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증인으로 김영진이라는 파타야 살인 사건의 그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이 인물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김영진이 수사를 받을 때 정모 검사한테 수사를 받게 되는데 오자마자 검사가 얘기했던 것이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씨 뇌물 관련돼 있는 거 저거랑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적으로 또 보도가 될 겁니다. 김영진 씨도 그러지 말고 태국에서 서류가 안 오는 거를 다행으로 알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해서 범죄 사실을 이야기해내라 라며 압박과 회유를 했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 보도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검사가 얘기했다라는 게 법정에서 증언으로 했고 이게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완전히 좀 국면이 달라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노영희 TV에서 이걸 지난번에 방송을 했어요. 예. 바로 직전에. 근데 제가 그래서 박철민 씨 판결문하고 장영하 변호사 판결문을 예.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장영하 씨 판결문은 처음에 우인성 부장이 박철민 씨가 말한 게 허위 사실인 건 맞는데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어요. 이 우인성이 그 김건희 예, 1년 8개월 선고하고 줬던 나머지 바로 다 그 판사군요. 무죄였던 예. 그 그렇지 무죄. 예. 그랬는데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이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코마 트레이드 대표가 쓴 것처럼 편지를 조작해가지고 박철민이 예,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얘기인데 그 변호사 중간에 이제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그래서 A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A 변호사가 B에게 전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오인성 부장은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무죄를 줬는데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서는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유죄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장영하 변호사가 이거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인식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썼고 이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방송을 보고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조작하고 검사들 특히 C 정당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C 정당은 이제 국민의힘을 말하는 건데 그 정당의 담당자 누구하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모의했는지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또 이런 걸 보게 되면 거기에 국민의힘 정당 거기 나와 있는 정치인 그다음에 박철민 씨 아버지가 이제 시의원이었더라고요. 국민의힘 소속의 시의원이었었죠. 예. 그 아버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엮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누구누구를 포섭하려고 그러냐면 김영진이라고 하는 그 행동대장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코마트레드 대표를 막 회유하는 내용이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막 그럴듯하게 진짜 나와요. 근데 그 둘이 정말로 그거를 완강히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서 딱 거절했다는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네. 그들은 거절했다 당시에.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재판 기록에 있다는 거죠. 판결문에 다 나와요. 판결문에. 이게 지금 대단해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18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2021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 맞습니다.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게시글을 올렸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들고 정치권에서 뭐 김용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흔들어대고 했던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2022년 대선 전 또 대선 후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당시에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등이 김영진에게 이재명 조폭 연루설 인정하는 증언을 해준다면 감형을 해주겠다 라면서 이제 형량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또 있는 거예요.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상해치사로. 10년가량의 구형을 해주겠다. 이 형량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이건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동안에 저널리즘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국면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렇죠. 왜냐하면 김영진이라는 사람은 처벌을 적게 받아도 검찰로서는 아무런 손해가 아닌 거예요. 누굴 잡아놓는 게 더 본인들의 큰 목표는 여러 사건의 정황으로 드러나잖아요. 목표는 타겟은 이재명이다. 그 한 또 줄기로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돼 가지고도 이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를테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후속편과 관련해서도 미리 인지를 하면서 언지를 한 그런 정황까지도 그렇죠. 드러나는 예. 거잖아요. 이 김영진이라는 사람도 물론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건 가공해내기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살인이냐 치사냐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당사자에겐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고 그러면 딜을 할 동인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치사 이런 부분까지 그냥 본인이 가공해서 이런 말을 지어내고 있다? 이래 보이진 않거든요. 이건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체가. 아니 그러니까 등장 인물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어찌됐건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이 아까 말씀하셨던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이라는 사람 혹은 박철민이라는 사람 이런 국제 마피아파 관련자들에게
스토리를 만들 내용을 제공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검찰과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힘 계열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캠프. 유캠프라고 정확히 나와요. 캠프. 아예 그렇게 아예 나와요? 캠프라고 나와요. 그럼 C정당 유캠프 이렇게. 그럼 대선 전국에서의 하나의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뭐이 음.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특수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는 게 2018년 방송에서부터 시작된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들이잖아요. 자극적인 소재들이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공통점들이 어떤 거냐면 누군가 결정적 진술을 해주는데 그 네. 결정적 진술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피의자거나 아니면 검찰과의 거래나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애초에 이 그림을 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린 것인지 아니면 뭐 특수부가 그린 것인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확인하는 끝단은 뭐냐면 최종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의 여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예. 제기하는 의혹은 하루에도 수십 개죠. 근데 예. 그 중에 왜 이 사건은 이렇게 됐는가라고 보면 아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중간에 이런 진술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이런 구조로 짜여지면 이미 대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안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예. 판단을 누가 했을 거고 거기에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당,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정당이 개입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정당에서 내가 모종의 이런 기획을 통해서 나는 당장 검찰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붙어주면 이게 그림이 되겠다. 이런 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붙으면 예. 충분히 말하자면 조작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 사건의 최소한 뭔가 수사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했다라는 건 지금 이제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판결문에 보면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단순 제보가 아니라 전달 확산 구조가 작동한 것처럼 보인다는 취지로 이제 그 판결문을 써요. 예. 예컨대 이 피고인이 실제 이런 내용으로 먼저 장영학에 접촉했는데 장영학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 인사에게도 먼저 예. 비리 의혹에 관한 재료를 제공하니까 국민의힘 측 인사에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주면서 장영학가 이거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거를 모르는 척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확산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나와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검사. 그다음에 정당, 그렇죠. 그다음에 범죄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합동해가지고 게다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시의원의 배경 예.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공작을 꾸몄다는 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영화 내부자들의 스토리라인이랑 거의 제가 그러네요. 볼 때 똑같아. 그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너 이제 나하고 영화 하나 찍자.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가 예. 거기에 구조가 이제 뭐 언론이 들어가 있고 언론이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언론이 그걸 바꿀 수 있다 헤드라인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이제 검사가 개입되어 있고 내 범죄 조직이 나오고 그렇죠.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영화에서 핵심적인 건 뭡니까 메신저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조폭 출신이 이병헌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안 받아주는데 이거를 메신저를 바꿔서 이제 제기를 해서 굉장히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을 굉장히 촘촘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장영화라고 하는 메신저. 근데 이거는 대중적으로 볼 때는 변호사이고 정당의 그 지역구의 당협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역의 사정을 뭔가 잘할 것 예, 같은 예.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메신저로 내세우고 그걸 통해서 보면 이 스토리는 왜 제가 이제 이게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스토리는 그냥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짜여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얘기가. 예, 그러니까 예. 말도 안 되네.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2018년도에 그게 나왔을 때 아수라라는 영화 개봉하면서 예를 들면 그것과 이재명 시장의 어떤 비교 이런 게 것처럼. SNS에서 많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상 연출 자체가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가 야 이재명을 언제 악마화했냐? 이재명 악마화라는 거는 지지자들의 공격이지 이렇게 취부했는데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악마화 과정인 거죠. 악마화 과정이 누군가가 있을 때. 설계하고 세팅해가지고 돌아갔던 게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들은 더 촘촘히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타겟은 단 한 명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것인지 자연인으로서의 이재명을 없애려고 했던 것인지는 지금 그 이후로 우리가 1년의 역사를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기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후보가 된 시절 그리고 대선 후보 이후에 낙선한 후에 또 그 뭐 국회로부터 혹은 뭐 법률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했던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법 리스크들 그러다 급기야는 심지어 테러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결선상에서 보자면 지금 내란이 일어난 국면하고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커지고 눈덩이처럼 부풀고 수사로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말씀 주셨다시피 테러를 해도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적 귀결까지 갔던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언론에 대해서 이 국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뭐 기자 생활 뭐 짧게 했었습니다만 항상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히 많은 면죄부를 받는다라고 저도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흉기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 영향력이 또 역설적으로 워낙에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사과할 수 없다. 우리는 그걸 업이다. 이게 직업윤리라고 포장되는 순간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립니다. 그 사회의 공기다. 언론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 체크하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처벌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알려지는 게 자칫 다른 뭐 흥미적 요소로만 소비가 돼가지고 다른 식으로 발전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자신의 SNS에 올리는 이유는 이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단위에서 책임질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타야 사건의 범인은 2명입니다. 지금 처벌을 받은 범인 2명인데 공동 정범 맞습니다. 관계죠. 그러니까 김형진이 있고 윤명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범인 윤명균은 2015년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태국 수사 당국에 자수를 합니다. 네. 자수를 해서 징역 15년 정도를 이제 선고를 받고 거기서 5, 6년 가량 실제 복역을 해요. 그렇죠. 복역을 하고 2021년경에 국왕생일이라고 또 그날은 살인사건 저질러도 가석방을 해줬습니다. 가석방을 해줬는데 2021년 대선 때잖아요. 대선 때인데 태국에서 가석방이 된 윤명균을 검찰이 2022년 3월 대선 직전에 한국으로 데려와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사실상 앞전에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다시 문제 제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여론 조성을 하려고 했다. 그렇죠. 이 말을 지금 김영진 씨가 또 윤명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결정타를 날리려고 한 거예요. 네. 이거 정말. 그래서 이거 좀 그 당시 이제 옥중 편지 좀 읽어드리면은 22년 대선을 앞둔 시점 전조직원 박철민의 허위폭로로 시끄러울 때 태국에선 이 사건과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과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를 연결하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공범으로 알려진 윤명균을 한국으로 송환시켜 이슈를 만들었고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이유로 정치검찰은 전 검찰 수장이자 전 대통령 윤석열의 정적 이재명을 제거할 것을 계획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때 이게 그리고 또 보면 세 번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편지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윤명균이 한국으로 송환된 후 검찰은 윤명균에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3차 방송할까? 그렇죠. 사건이랑 이재명 엮어서 김영진처럼 만들어줄까? 라면서 윤명균을 계속 협박, 강요하는 등의 정치적인 음모까지 더해졌고 이 사건의 진실은 걷잡을 수 없이 조작, 왜곡됐으며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표적을 저격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게 이제 김영진이 윤명균 공범인 윤명균에 관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 또 전원일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범인 윤명균이 썼던 자필 편지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명균이 보냈던 편지에도 지금 김영진이 썼던 저희가 이제 읽어드렸던 것처럼 거의 같은 내용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는 더 보다 자세한 거 어떻게 돼 있냐면 2022년 1월부터 한국의 검찰이 윤명균을 한국으로 압송하려고 했대요. 1월이면 대선 2달 전이잖아요. 그렇죠. 3월에 있었으니까. 네. 대선 2달 전에 윤명균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다시 한번 파타야 살인 사건을 이용해서 이재명과 조폭의 연루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다는 게 지금 윤명균의 자필 편지에서 확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김영진의 옥중 편지의 내용은 지금 윤명균의 편지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본인이 나는 대선에 이용당하기 싫다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해서 대선이 끝나고 4월 달에 2022년 4월 22일경에 압송이 돼서 옵니다. 근데 윤명균의 주장이 뭐냐면 내 수사 기록에 보면 내가 대선에 이용될까 봐 거부한 사실이 수사보고서로 작성돼서 나의 수사 기록에 있다. 재판 기록을 보면 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파타야 사건의 범인 2명 둘 다 공통적으로 검사로부터 이재명과 관련된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거 보면 대북 송금 사건 좀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대북 송금 사건보다 훨씬 이건 잔인한 좀 살인 사건이기 자극적이에요. 때문에 예. 이게 아무래도 조폭과 살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자극적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이게 더 네. 유권자들에게 각인 효과가 훨씬 셉니다. 그러니까요. 대북 송금 사건 좀 어렵거든요. 네. 돈을 누가 뭐 보냈고 북한에 보냈고 이런데 이거는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자들을 마치 제3자를 통해서 또 지원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막았다. 비호하고 그렇죠. 예, 도피시키고 그렇죠. 검찰 수사를 막아주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묻지 알려진 막 거죠. 돈다발 20억까지 받았다 막 이런 네. 논란이 불거지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게 실제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방송이 단순한 오보, 결과적으로 오보. 뭐 그때 당시 취재할 때는 그 정도 의혹을 뭐 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오보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혹시 그 방송을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에 검찰이 뭐 배우로서 역할하거나 조력을 한 게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게 둘 다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얘기하고 있어요. 폭로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네.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방송을 제가 이 지금 취재 준비하면서 그 방송을 그때도 봤지만 이번에 네. 3번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저 연결고리를 이준석과 이재명의 연결고리를 굳이 왜 마지막에 방송 말미에 더 붙여가지고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게 왜 김영진까지 지원이 들어가게 하고 왜 조폭 연루소를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단순히 네. 그냥 보도로서 그친 게 아니라 이거는 확인돼야 될 지점입니다. 왜 대선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2022년 대선은 대장동 사건 그리고 이 조폭 연루 의혹 이것 때문에 연루설, 끝났어요. 예,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저게 영향. 진짜인 줄 네. 알고 나는 그때 윤석열 찍었어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법무부가 좀 이걸 감찰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관련된 검사들의 실명도 편지에 다 있고 그렇죠. 범인 2명은 지금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조사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로 감찰을 했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막 이런 걸로 운운하고 있는데 네.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거를 지금 박철민 그 국제마피아파와 국민의힘이 그리고 심지어 수사기관까지 연결된 거 아닌가, 방송까지 연결된 거 아닌가라는 게 이 사건의 근간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계속 보도가 이어지죠. 그렇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는데 네. 파고 파다 보니까 막 실체들이 곳곳에 네.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주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오늘 아까 공범 윤명균을 오늘 오후 1시 반에 교도소에서 접견을 한다고 이제 합니다. 곧 만나네요. 네. 그래서 아마 윤명균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또 그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방송에서 근데 생각보다 계속, 이 그러니까 윤명균과 김영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살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지만 생각보다 이들이 기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진실에 좀 더 접근하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SBS 노조 성명을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제가 볼 때 언론 탄압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 기록을 좀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제 개인 채널에서 일요일에 방송을 했는데 파타야 사건 범인 아버지가 제 개인 방송을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예. 시작이 됐고 예. 일부 수사 기록밖에 없었는데 또 그때 당시에 변호인이나 뭐 아버지를 통해 갖고 전체 수사 기록을 다 받아서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는 그 아버지의 폭로 음성 파일을 이제 그때 틀었잖아요. 파타야 네. 살인 사건의 범인 이형진의 아버지 김영진인가요? 네, 김영진의 네. 아버지. 그리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거는 전원이잖아요. 사실은 아버지도 아들한테 들은 걸 테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한테 2023년에 편지를 보냈었는데 제가 뉴스타파 나오고 하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김영진이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에도 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 자필 편지인데 12번 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우리 검사님 간단하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이 회유했다라는 정황입니다. 알고 계신다. 나도 알아요. 아침에 알아요? 같이 했어요. 아침에 방송 같이 했어요. 아침에 웬일로 안 했다. 예습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편지는 지난해 시점은 편지 봉투를 버려가지고 언제 정확히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김영진이 감옥에서 지금 순천교도소에 있는데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 여러 수십 장의 편지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에 보낸 걸로 돼요. 왜냐하면 여기 대통령 얘기가 나오거든요. 편지에. 그래서 9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네. 네, 읽어주시죠. 네, 당시 땡땡땡 검사는 사건 피해자 김영진이 성남국제 마피아파 소속 조직폭력배임을 이용 전 성남시장이자 현 대통령인 이재명과 조폭과의 뇌물수수 등 커넥션을 허위로 인정하는 증언을 해준다면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10년가량의 구형을 해주겠다는 형량 거래를 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정치검찰은 이 사건을 이용했습니다. 와, 이게 이제 편지의 일부 내용인데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김영진이 2018년 4월에 베트남에서 검거가 돼서 압송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기소를 하고 이렇게 징역 17년을 받아요. 살인 혐의로. 근데 그 이후에 박철민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렇지. 2021년 대선 기간에 2021년. 터지는데 박철민이가 김영진을 고발을 합니다. 박철민이가 김영진을 고발합니다. 이미 지가 올린 그 페이스북 그 돈다발 사진, 20억 돈다발 사진 이런 게 다 재활용된 허위 조작 사진이라는 게 다 드러났는데도 장영하 당시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장영하 기자회견 이후에 박철민이 이재명, 포마트레이드 이준석 그러니까 성남국제마피아파죠. 그리고 김영진까지 포함을 해서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는데 그게 그 고발장이 5번 자료입니다. 5번 자료인데 지금 제목을 보세요. 공익 제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박철민이 이재명과 김영진 등을 고발한 건데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이때 고발을 했는데 지금 1, 2, 3 이렇게 지워져 있잖아요. 저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당시 후보가 들어가 있었고 보시면 6번째로 김영진 국제마피아파 30대 행동대장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박철민이 대체 무슨 내용으로 고발을 했을까라고 봤더니 6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여기 다 나옵니다. 범인 은닉 등 해가지고 파타야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귀국한 김영진은 살기 위해 이준석 형님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이재명님에 대한 돈 전달책과 형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발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긴데 밑에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죠. 그 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파문이 크게 일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약화를 우려하여 그 파문을 가라앉힐 방법을 모색하게 됐고 그 일환으로 모모 땡땡과 함께 김영진의 살인죄를 빼는 것으로 작업한 후 김영진을 설득하여 베트남에서 자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다 이재명이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배우로. 진짜 이거는 완전 무고다 무고. 그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때 그 내용을 보시면 우측 가운데입니다. 김영진이 처음 자수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중일 때 검찰이 김영진의 살인 사건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도 이재명님이 검찰에 작업을 했기 때문이었다.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해놓으니까 일단 고발이 됐으니까 그 수사를 했잖아요. 경기 남부청이 수사를 했는데.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이 김영진의 옥중 편지에 있더라고요. 오, 야 이거 궁금하다. 10번 내용. 자, 제가 읽겠습니다. 김영진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국제마피아파 고문인 이재명이 맞지 않냐. 당신이 전 행동대장이었고 현재 국제마피아파 부두목이 맞지 않냐.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선배 조직원과 이재명에게 따로 연락하였고 도피할 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도움을 받은 게 맞지 않냐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조사를 받은 게 언제라고요? 이게 2021년 12월 1일자로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잖아요. 그 전에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어보는 대선 거야. 전에. 대선 전에. 네. 대선 직전에 경찰로부터도 이재명 관련해 갖고 추궁을 받았다라는 이제 폭로를. 그러면 대장동하고 이걸 두 개를 다 검찰에서 했나 보네. 일단 그렇게 뭐 의심은 해볼 수 있죠. 남부청이니까 경찰 검사는 알고 있는. 이건 경찰 단계예요? 이건 경찰 단계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2018년엔 검찰, 2022년 저 박철민 고발은 또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라고 하니까 발끈하시네 또. 네. 아니 뭘 발끈해 나는 틀린 얘기하길래 바로 잡아준 거지. 근데 또 이 편지에 많은 단서가 있는데 11번 자료를 보시면. 와, 이거 심각하네. 예, 전 조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법정 증인으로까지 불려나가 집요하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공격하려는
정치 행위에 해명하는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딱 요렇게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박철민이가 허위 폭로를 해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고발당하잖아요. 그래갖고 수사를 받아요. 박철민, 장영하가. 당시에 근데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서 검찰이 박철민, 장영하가 공범인데 박철민만 기소하고 장영하는 불기소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도 지금 보니까 판결문에 나오는데 거기는 아예 수사를 안 했어. 그래서 사건을 축소하고 덮었죠. 예. 덮었는데 김영진이 그러면 어디 나가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전 조직원 이거는 지금 박철민밖에 없거든요. 이게 되게 궁금해서 또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오. 박철민 재판에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갔어요. 왜냐면 앞서 고발장 보시면 김영진이 돈 배달 이재명한테 다 했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진도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걸로 네. 수감 중에 네. 재판에도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13번 자료입니다. 제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위해서 제가 자료 이렇게 영상까지 준비를 했어요. 네, 이게 녹취서라고 돼 있죠. 예. 지금 저렇게 이제 지운 거는 사람 이름인데 특히 네. 이재명 이름은 거의 다 지웠는데 한 군데 못 지웠더라고 급했는지. 예, 그랬는데 이 녹취서가 4번 자료 보시면 언제 거냐면 예. 이 재판이 김영진이 증인으로 나간 날짜는 2023년 9월 11일. 윤석열 당선 6개월 뒤죠. 네. 윤석열이 이제 막 당선돼서 취임하고 한 석 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죠?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까 넉 달밖에 안 된 거예요. 요 상황에서 김영진이 이 재판에서 뭔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아까 보여주신 그 녹취서는 재판부가 만든 겁니다. 재판부가. 김영진이 증인으로 와서 얘기한 거를 재판부가 녹취서로 만들고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판사는 이 녹취서를 가지고 증거로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니까 1-1, 1번. 네, 1번을 보여주시면 앞서 제가 이제 원문을 보여드렸으니까 그래픽으로 좀 이게 정리된 잘 거를 보이지. 예.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박철민의 변호사가 증인 김영진에게 너 자꾸 부인을 하는데 그러면 장땡땡 씨를 예뻐하는 동생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나요? 이거 누가 얘기를 했냐면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김영진 범인이 있고 이건 살인 사건인데 이 범인이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 업체를 차리도록 지시한 게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선배 조폭. 네. 4년 선배입니다. 선배 조폭이 돈을 대가지고 이 실소유자는 사실상 그 이준석이고 이 이준석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중소기업 장려상, 우수상 장려상 등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줬어. 이게 방송의 골자잖아요. 네. 골자인데 전날 이제 박철민 측은 뭐라고 했냐면 김영진은 뭐라고 했냐면 박철민이 89년 1월생입니다. 그리고 김영진은 84년생이고 그리고 이준석은 80년생이에요. 예. 81년 1월이더라고 정확히는. 그러면 나이 차가 나잖아요. 당시 이제 변호사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박철민과 이준석은 9년 차이예요. 9년. 네. 조폭 세계에서 9년 차이를 건너뛰어서 전화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잘 몰라서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박철민의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박철민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조직 폭력의 세계에서는 준석이 형님이 왜 9년 무려 까마득한 후배한테 그런 뭐 예를 들면 그 박철민이 1억 5천 원 자기가 직접 갖다 줬다 그랬어요. 그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변호인이 야 그러면 이준석이 박철민이를 평소에 이뻐했다는데 이런 얘기 왜 나온 거야? 야 이뻐했으니까 시켰을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상황을 알겠다. 자, 뻔한 걸 아닙니까? 제가 수사받을 때 정땡땡 검사한테 수사를 받았는데 저한테 오자마자 얘기하더라고요. 김영진 씨 지금 중앙지검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압니까? 뭔데요? 지금 이재명 씨 뇌물 관련되어 있는 거 뭐 저거랑 몇 달 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적으로 또 보도가 될 거다. 김영진 씨도 그러지 말고 태국에서 서류가 안 오는 거를 다행으로 알아라. 그러니까 다행으로 알고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 김영진 씨도 막말로다가 5, 6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처음에는 상해치사, 폭행치사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의 편지는 작년 편지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니까 뭐 좀 지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윤석열 이거 정부. 윤석열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때 법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증인으로. 아, 이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때는 거짓말할 동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아,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하는 게 그렇게 낫죠. 하는 게 낫지. 본인을 예. 위해서는. 그렇지. 그래서 이어서 박철민 변호사가 2번 자료 이게 보여주시면 중요하네. 예. 자, 그 박철민 측 변호사가 증인은 이재명 씨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잠깐만. 예. 그러니까 변호사를 제가 할게요. 답변을. 예. 증인은 이재명 씨와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사실이 있나요? 제가 그 양반을 왜 만납니까? 통화한 사실도 없나요? 제가 통화를 했다고요? 제가 그 사람 뭘 한다고 제가 통화를 합니까? 나랑 연락해서 뭐 하겠다고 그 사람이 나랑 연락을 합니까? 과거에 이재명 씨가 변호사로서 변론을 맡았던 적이 있나요? 저는 이재명을 선임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좀 그냥 이재명 죽이게 하는 거에 그냥 여기 껴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재명 죽이. 와. 이 윤석열 정부 때야. 그래. 법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아. 이재명 죽이기. 그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김영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피고인이었던 박철민이 직접 신문에 나섭니다. 피고인도 할 수 있어요. 판사가 허락하면. 그래서 그 다음 3번 제가 네, 해주시죠. 예. 형님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코마 트레이드 사람들 아닙니까 형님? 이땡땡 형님하고 김땡땡 형님하고 다 선거 캠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형님? 재판장님, 준석 형님이 뭘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이재명 대표랑 뭐 해가지고 일을 봐주고 뭐를 하고 있고 저 나이 어린 동생이랑 해서 가지고 다이렉트 연락을 해서 돈박스를 전달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그리고 이날 이재명 대박이네. 죽이기가 이제 핵심일 텐데 예. 제가 이제 뭐 너무 길까봐 단 넣지는 않았는데 이날 증언 녹취서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대박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은 이준석이 김영진의 윗선이고 돈을 댄 사람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재명과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렇지. 근데 수사 기록을 보니까 저 뭐 범인들의 증언도 그렇고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준석이 김영진에게 돈을 보내건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 또 없어 그것도. 아예 관계가 없어요. 그마저도 없어? 그 태국의 그 인터넷 도박업체 실소유자가 이준석인 것처럼 방송에 나왔잖아요. 아, 아예 그마저도 관계가 아니야.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졌어야 되는데 이걸 이어가지고 이재명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없는 걸 다 연결해야 되네. 그렇죠. 이준석은 별도의 인터넷 그 도박 불법 도박 업체를 별도 김영진 거 말고 김영진은 자기 돈으로 했어요. 와. 자기 돈으로 했고 자기 돈으로 하다가 이게 실패하고 막 잘 안 되니까 밑에 프로그램 개발자를 괴롭히고 폭행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당시 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의혹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석까지만 했으면 됐죠. 거기서 이재명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비약, 논리적인 모순, 오류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준석까지 했으면 됐다라는 봉지욱 기자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 뭔가가 있었으니까 이재명 당시 이제 지금 대통령에 연결을 시키려고 했을 지금 거 보세요.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맨 처음에 김영진이 2018년 4월에 압송이 돼서 왔을 때 지금 본인 얘기가 뭡니까? 오자마자 검사가 그렇죠. 네. 우리 지금 중앙지검은 이재명 뇌물 사건으로 떠들썩해. 저봐. 그러니까 야 이재명 관련해서 얘기 좀 해. 그럼 내가 너 봐줄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얘가 4월에 왔으니까 이건 적어도 4월 아니면 5월 상황이에요. 4월 아니면 5월 상황인데 방송 언제 나왔습니까? 7월에 나왔잖아요. 7월. 그 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또 수사 기록을 보니까 김영진이가 오자마자 성남국제 마피아파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중앙지검 수사 기록에 성남국제 마피아파 160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한 다음에 수사 보고서를 만들고 같은 날 4월 19일이었던 것 같은데 같은 날 이 성남국제 마피아파가 범죄 조직 단체로 그 판결 2007년인가 받잖아요.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변호인으로서 그 조직원 2명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 그게 지금 방송에 나온 거잖아요. 방송에 나온 거 아시죠? 네. 그래갖고 이재명 변호사 네. 이재명 이렇게 써 있던 거. 그 판결문이 수사 기록에 수사 보고서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검사가 뭐 그 알 측에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그거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뭐 자기들이 취재하다가 범죄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들을 수는 있으나 방송이 구속 상태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차 방송하겠다는 걸 검사로부터 들었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이 부분. 이거 좀 이상해. 뭐 명확한 저희가 뭐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재 중이고 7월 달에 나올 방송을 한두 달 후에 나온다라고 만약에 들었다고 예.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검찰 그리고 방송사 그리고 국민의힘 예. 이렇게 뭔가 좀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되는 거죠. 2018년에 이건 그래도 그때 당시 중앙지검 형사부였거든요. 아마 특수 뭐 반부패나 이렇게 특수부에서 했으면 완전히 엮었을 거예요.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었어요. 네. 그죠?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전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지만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당시에는 뭐 이렇게 회유 형량거래 의혹이 지금 생긴 거고 3년 뒤에 박철민이가 또 폭로하면서 이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대선에 개입한 사건인데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서 박철민 폭로가 단독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판결문만 봐도 아버지가 성남시 의회 국민의힘 3번 했어요. 3번. 3선. 3번 했고 이 아버지가 이 폭로의 과정에 등장을 해요. 검찰이 수사하면서 아버지와 박철민의 문자 메시지 같은 것까지 다 확보를 했고 네. 아버지가 장영하랑도 아는 사이고 지인이고 그리고 판결문에 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로 추정되는 분도 나오고 하면은 수사를 거기로 뻗어나갔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당선되다 보니까 뻗어나가기는커녕 장영하를 불기소해버린 거죠. 불기소한 거를 이건태 의원이 잘했죠. 그때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재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검찰은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순환 이게 지금은 저널리즘 사건이 아니다. 그 국민의힘 관계자가 의원급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걸 폭로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철민 문자 중에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 중에 10억 얘기가 있잖아요. 10억. 10억. 박철민이 혼자 10억이 어디 있습니까? 10억 얘기를 하고 형량 감축을 얘기합니다. 형량 감축. 맞아. 예. 야, 이거는 진짜 좀 커. 아니 검사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18년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야 지금 2018년 상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윤석열 서울중앙검사장이었고 하여튼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5월은 당내 경선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붙었을 때 엄청 치열했죠. 네. 예. 그때고 뭐 21년, 22년은 대선이 있었던 네. 것이고 그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커넥션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하면 사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런 게 선거 개입이지 사실은. 예. 아니 근데 그러면 그때 2018년 6월이었죠. 지방선거가. 2018년 6월. 방송 한두 달만 일찍 나왔으면 당선 못됐습니다. 경기도지사도. 근데 참 내 기억에 그때 2018년 6월 선거인데 지방선거인데 선거가 며칠 안 남았을 때요. 그때. 근데 다른 방송도 아니고 KBS에서 무슨 영화 배우하고의 김부선. 김부선을 출연시키죠. 맞아요. 뉴스 스튜디오에. 2018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며칠 전에 그게 다른 데도 아니고 KBS에서 방송이 나가길래 저는 근데 타당이잖아 그때 상대 당에서도 이건 뭐지? 그래서 이거 여당 후보인데. 여당인데. 이 뭔가 아니 근데 그때 약간 좀 소문처럼 차기 주자들 다 죽어나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게 2018년 6월 10일 기사 보니까 오늘 6월 10일에 나왔네요. KBS 뉴스에 김부선 전격 출연. 와. 그게 하여튼 하루 이틀 전이었을 거예요. 선거. 그래서 되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와. 그래서 진짜 약간 당황했어요. 이건 뭐지? 이게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인데. 야, 이거는 뭔가 흐름이 있었던 건 확실해. 그렇죠. 안 그래도 누가 KBS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걸 보내주시고 더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게 그겁니다. 이거는 선거 직전에 한 거니까. 와.